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49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득표율 36.3%. 현 집권당인 신민당보다 무려 8.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신민당은 27.8%를 얻어서 76석을 차지를 했고요. 좌파 진영의 대표 정당인 범그리스 사회당은 1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민주화 이후 40년간 이어졌던 중도 우파 좌파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급진 좌파가 정권을 집권하게 된 역사적 상황이지요. 시리자 대표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41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될 전망인데요. 시리자는 3,200억 유로에 이르는 그리스 국가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하는 재협상을 총선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등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 간의 벼랑 끝 대치가 시작됐다는 예고가 벌써부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국민들은 왜 40년 만에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를 선택했을까요? 국제 투기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노선,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저항의 시작 아닐까요? 지난 시기 우리는 월가의 시위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1% 부자들의 저항하는 99%의 연대. 그리스가 정치적으로 어쩌면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도 포데모스 돌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말로 포데모스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살림,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새로운 대안이 남유럽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시리자가 있나요? 우리도 한때 민주정부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롯이 민주주의 체제를 반납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경제는 위태롭고 재벌과 부자들의 금고는 터져나갈 듯이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탐관오리들처럼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조세 전략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도 시리자 같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 편에서 국민적 이익만을 위해서 싸워줄 정치 집단.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꿈일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온전한 선체 인양으로 침몰 사고의 진상을 밝히라고 나선 것인데요. 어제부터 무려 19박 20일간 걸어서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출발해서 팽목항까지 무려 450km 천릿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고 김도원 양의 어머니 이지성 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시민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모임인데요. 한국의 시리자가 되겠다고 나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증세와 복지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세 정책 어떤 비전이 필요할까요?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을 본격 논의하자고 나선 시민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모임인데요. 진보적 시민사회 인사들로 꾸려진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기성의 진보정당들로는 도저히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3년 차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에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한창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시점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독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것을 견제해야 될 제1야당의 경우에 이미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무능과 개혁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극적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세월호 협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다만 세월호의 문제의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네. 유가족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여당과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또 최근 뭐 연말정산 문제로 여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그 회기록을 보게 되면 네. 그 작년 1월 1일 날 그 국회의 법사위원회가 바로 이 연말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을 포함해서 네. 18개 법안을 단 7분 만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에 바로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연말정산의 개학에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3의 어떤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도 있습니다만, 네. 그 통진당 내분 사태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고요. 네. 또 힘에 있어서 너무 역부족이라 결국은 이러한 작은 진보 정당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1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이제 많은 그 청취자들께서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역부족, 현재의 진보 정당들은 역부족이고 힘이 없고, 그리고 현재의 제1야당은 여당의 이중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이죠. 1차 신당 추진위원 명단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명단을 저희들이 사실 3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 성명서를 냈지만 결국 과거와 같이 이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과 인간을 중시하는,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출발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는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 그 시장 만능에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 정치를 하지 않았던, 그래서 참신성, 그리고 이런 일에 헌신하시는 헌신성을 가진 사람, 이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접촉을 해서 네. 약 20여 분을 선발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공식적인 회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사전 준비팀들의 경우에 상당히
한 2주 이상 거의 매일 만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내일 사실 그 기자회견을 해서 명단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도 밝힐 계획이었습니다만 네. 너무 그런 식으로 일정을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다시 아침에 그 대부분이 사회 활동하고 또 생업이 있으신 분이라 네네. 뭐 새벽에 아마 아주 이른 시간에 다시 회의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지금 당초 계획은 뭐 목요일 날 하루 정도 미뤄놨습니다만 또 뭐 내일 회의를 해봐야지 조율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명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온 사람들 중에 상당히 또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요? 배고인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1월 말 혹은 2월 초에는 1,050명으로 세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최초에 해주셨는데 뭐 좀 내부에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그 새 확보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좀 두 개가 좀 다른 흐름입니다. 네. 국민 모임은 그러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걸 촉구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 지역별로 이미 지금 순회 지금 부산에서 했고 네. 2월 초에 광주에서 하고 각 지역 단위로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조직들이 지금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직접적으로 정치 신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신당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거기서 의결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당 추진을 촉구하고 다른 세력들을 모으고 또 스스로 또 주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당추를 따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 모임의 움직임과 신당추의 움직임은 모회사 자회사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두 개가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위원들을 모으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열심히 정치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거꾸로 이제 저희들이 욕심내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굉장히 꺼리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 당분간은 뻔히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많은 그런 분야의 인물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모양이 돼서 네네. 당분간 더 사회운동 쪽에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빠지고 나면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충원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함께할 뜻을 밝힌 기성 정치인들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의사를 좀 정동영 전 통일원 장관의 경우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네. 밝히고 결국 탈당을 했고요. 네. 사실 국민 모임의 처음의 진행 과정에서부터 물론 정동영 의원의 경우는 2010년도 이후에 과거의 신자유주의 노선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필달한 자기 비판을 하고 네. 전혀 다른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동안 노동 현장이랑 다양한 것을 해왔었고 네. 그래서 세월호 현장 이런 데서 만나서 그런 걸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함세웅 신부라든가 김상근 목사님 등등 원로분들과 이야기를 네. 해서 사실상 이것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네. 같이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명확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단순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들여다가 세를 불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저희들의 주체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결국 현실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가치에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을 경우에 기존 정치인들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 주체 확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연 확대, 외부 인사 영입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국민 모임이
정치권 안에서는 정동영 신당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네네. 잘 안 돼왔기 때문에 이런 네네.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 네. 의견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사실 정동영 의원이고요. 네.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 사실상 그 야당의 당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만큼 어떤 파괴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저희들이 뭐 명확한 두 개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신당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본인도 저 신당에서 전혀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했고요. 대신에 본인은 역사에서 결국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새로운 정당을 성공시켜서 한국 정치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평가로서 자기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은 도로 민주노동당이나 도로 통진당으로는 안 된다. 네. 이 두 개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거와 같이 좁은 정파적인 진보 정당으로는 되지 않고 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민주당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자유적인 보수 야당으로 되지 않고 네. 그 새로운 어떤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뭐 대통합 뭐 진보 신당 또는 뭐 진보 빅텐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동영 의원으로 대표되어지는 민주당의 그 뭐랄까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부터 저희들과 같이 국민 모임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 사회 활동을 해왔던 사회 지역 다양한 운동 속에 있었던 있지만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무당파 진보적인 어떤 시민사회 세력, 네. 그 다음에 노동정치연대와 같이 노동 현장에서 결국 더 이상 이렇게 정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새롭게 진보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노동 세력, 네. 그 다음에 정의당이나 또는 그 노동당과 같은 기존 진보 정당들 이걸 다 포괄하고 네. 플러스 다양한 진보 정치 이런 새로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 다양한 사회 세력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어떤 큰 정당이어야 되지 좁은 의미 특히 정동영 신당이라든가 또는 과거 같은 어떤 단순한 그 뭐랄까 도로민주노동당이라든가 네. 이런 정당은 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하고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경우에 따라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도로민노당이나 도로통진당 되지 않고 또 보수야당의 길도 아니다. 제3의 길이다.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정치권 안에서는 정의당과 노동당 통합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뭐 소통합, 진보 소통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의당, 노동당 통합 그리고 이어서 뭐 중통합, 대통합 이런 논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정의당, 노동당에다가 국민모임 이렇게 등등이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지는 방식으로 갈 거죠. 어느 길이 가는 지금 로드맵 현실성이 있을까요? 자체는 예. 저희들이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노동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정당의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통합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복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뭐 대부분 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그 의결을 거쳐야지만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저희나 노동 정치 세력이라든가 또는 정동영 세력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수수는 그 타임테이블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확정을 해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조만간 저희들이 그 신당 추의 전체적인 골격을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치 세력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세력들을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만나서 그 과정의 현실적인 과정을 놓고 저희들이 그 뭐랄까 조율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는 그런 말을 저는 뭐 씁니다만. 과거 진보 정당 같이 최대 강령, 굉장히 아주 강한 강령을 내세워서 네. 외연을 죽게 하는 최소 연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과 같이
연합을 넓히기 위해서 최대주의적인 어떤 최소 연합도 되지 않고 네. 최적의 강령의 어떤 최저 연합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 단어에 그 지략이 된다고 보여지고 네. 그런데 워낙 여러분이 잘 압니다만 장글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영업자 정말 신자유주의 10여 년 동안에 15년 동안에 거의 정말 민생이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캐치플레이스 내에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걷어낼 수 있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다수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과 이윤보다는 생명과 인간을 중시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대한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던 참신성과 헌신성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보자라는 것은 과거의 진보 정당들도 했었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 강령으로 외연이 좁아지고 최소 연합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리더십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중심 어떻게 보면 매개체이자 하나의 주체로 네. 서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어떤 모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리스 사태의 긴축 사태와 관련을 해서 네. 긴축 반대라고 하는 그런 흐름하에 기존 진보 정당과는 다르게 또 다양한 세력들을 묶어서 네. 결국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 집권 세력으로 들어선 그런 예들이 보여주듯이 네. 우리가 새로운 실험인 만큼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스의 시리자 모델이 한국의 국민 모임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한국의 누구가 될까요?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단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노총처럼 큰 덩어리의 조직이 정치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과는 어떤 파트너십 관계? 민주노총도 저희들 만나서 같이 협조를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민주노총이 과거에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어떤 배타적 지지로서 굉장히 상당히 상처를 받았고, 네. 사실상 해산결정이란 통진당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등등 해서 민주노총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건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뭐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민주노총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재보선이 코앞에 왔습니다. 4월 재보선 출마 전략은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이밍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계속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2월 8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네. 지금 뭐 보여주듯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완전히 이전 투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설이 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상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어떤 계기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뭐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동영 고문도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 모임의 대표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신당추위원회 또 공동대표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 사실 김재균 전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신당추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적인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리 뭐 이렇게 낼다 말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운영위원이자 합니다만 그래서 현실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원칙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의 준비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의 원칙에 맞는 후보를 과연 찾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원칙에 맞는 결국 그 선거 전략이 가능한가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모든 정말 지역의 후보를 낼 것인지 어느 지역에 선별적으로 전략적인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전략들을 구사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라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의 곳입니다. 이곳은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내려진 보궐선거인 상황인데요. 성남 또 관악 그리고 광주 모두 야권 성향인데 여기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의당도 그렇고 옛 구 통진당 세력도 뭐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권의 이전 투구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는 새누리당이 또 입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 모임은 어떤 원칙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 모임 민 신당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추구하는 모임이지만 네. 동시에 국민 모임이라는 것은 아까 단순한 어떤 정파적인 조직이 아니라 네. 국민 모임을 말 그대로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안고 출발하고 그걸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뭐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거나 그렇다 아니면 무조건 독자적인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정세적인 판단 속에서 원칙을 갖는 그런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제일 원칙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후보를 낸다는 것인지 안 낸다는 것인지 아니죠. 후보 전시량은 저는 두 번째 문제이고 네. 과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키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선거이고 그 선거라고 하는 것도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국민 모임 처음 표방한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토론회도 벌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실천 계획 같은데요. 지금 어떤 그 활동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한 것인데,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사실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신당 추진위원 자체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 기자회견도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광화문 농성장에서 할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또 그런 것들을 정치적 거기에 저희들이 깊이 관계용은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보이기 위한 홍보성 이벤트성으로서 그것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낡은 어떤 그런 방식의 정치의 방식은 아닐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떨어져 있던 문제가 지금 세금 문제인데, 네. 세금 혁명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발본적인 어떤 비판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지금 원전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전 문제라든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기존 정치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네. 발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원래
지금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나 원전 뭐 등등에 대한 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정당이라는 게 어찌됐든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실천,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마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세제 개편안의 경우에는 뭐 어떤 세제 개편안이 있을까요? 뭐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은 뭐 법인세 감세 철회 뭐 등등 뭐 사회복지 목적세 그렇죠. 등등 얘기하고 계신데요. 법인세를 근본적으로 좀 높여야 되고 네. 뭐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신당추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걸 하자라고 지금 만들어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만 네. 발본적으로 하여간 법인세 높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세 같은 것을 뭐 해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결국 기업 뭐 살린다는 이름하에 기업의 그 세금들은 감세해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발본적으로 하여간 세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유세 도입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종교인 과세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저희들이 종교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예외적으로 그건 어떤 특별한 특정 종교의 특정 그 세력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그것들이 공정과세의 문제가 왜곡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의제로 나왔던 모든 담론들이 총론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립스의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25일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유럽 기존 정치 질서 그리고 이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균열을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처럼 한국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그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팟짱의 청취자들도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정말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혁명의 어떤 흐름들이 꿈틀거리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묶어서 정책인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페인에도 좌파 정당이 있더라고요. 포데모스라는 좌파 정당이 여기도 역시 이제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국민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뭐 그리스 우리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도 양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스페인의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굉장히 그 이를테면 오큐파이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그러니까 1%에 대해서 저항하는 99% 연대 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국민들한테 상당한 열패감이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절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적인 그 밑으로부터의 실천 운동에서부터 네. 직접 당을 만들어낸 현상인데 저희들의 경우에도 뭐 지금 국민 모임 쪽에는 이제 그러한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것은 뭐 그것만으로 하기엔 너무나 힘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결국 다양한 기존의 진보 정당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어울러서 네. 넓은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럽과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의 차이 뭐 등등이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발상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밑으로부터 있는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절망감 이것들을 모아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걸 성공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0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야권 통합 운동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 때 상당히 많은 진보 인사들이 빅텐트론, 이른바 빅텐트론을 앞세워서 시민운동가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맥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안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냥 흡수되고 말았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명확히 해야 될 것은 그 빅텐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빅텐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의 진보적인 정파로 자리 잡자라고 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경기 규칙, 룰 오브 게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인데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야권을 결국 여권의 제2중대에 불과한 야권을 어떻게 보면 혁파해서 네. 그것을 새롭게 대신하는 그런 어떤 음. 진보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혀 다른 어떤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권의 이중대에 불과한 야권을 혁파해서 새롭게 큰 판을 다시 짜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고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에 기자회견은 이번 주에 하는 것입니까? 하여간 계획은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것인데 네. 내일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일정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경우에는 그동안 거쳐온 학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변호사 사무실, 그다음에 노동 현장 버리고 현실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아직까지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정말 기존 정치로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출발한 만큼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손호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의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